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라를 이용한 스마트 CCTV를 개발한 김동윤, 이기혁, 이승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과 선행 연구를 소개한 후 저희의 솔루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구현 과정과 과정 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린 후 추가 응용 사례와 후속 연구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모습이 바로 저희가 주목한 첫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CCTV가 있지만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근로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명의 CCTV 관제센터 직원이 모니터링하는 CCTV의 수는 평균 98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모든 CCTV 영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즉시 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CCTV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전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두 번째 문제는 가정 내 위험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과 낙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나 상황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의료진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 위험 요소를 빠르게 탐지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을 실제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는 2020년 학교에서 딥러닝을 활용해 화재 위험과 학교폭력을 탐지하는 지능형 CCTV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CCTV는 위험 감지에 10초가 소요되어 신속한 탐지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LG U+는 2022년 노인 낙상 사고 대응을 위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은 레이더 센서가 이미 설치된 특수 시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발견한 문제 상황과 선행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 이내에 폭력 및 낙상을 감지하는 엣지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을 바탕으로 폭력과 낙상을 감지하고 폭력이나 낙상이 감지되면 관제센터에 알립니다. 구현을 위해 코랄과 코랄 카메라를 사용했고 코랄 엣지 TPU상에서 디텍션 모델을 돌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포즈넷을 돌려 17개의 키포인트 데이터로 이루어진 포즈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후 이 포즈 정보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돌려 영상 속 사람들의 행동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류된 사람들의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 화면을 출력합니다. 저희 솔루션의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당연히 관제센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엣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 카메라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엣지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생활 노출 없이 위험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CCTV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전부 처리하려면 서버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각 CCTV 데이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굳이 함께 연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CCTV 데이터는 엣지에서 연산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하드웨어 코랄은 고속 인퍼런싱이 가능한 엣지 TPU 보드입니다. 그리고 포즈넷은 구글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엣지 TPU용으로 퀀타이즈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입니다. 이미지나 비디오를 집어넣으면 사람 몸에 있는 17개 키포인트의 좌표와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범주형 변수 예측에 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 훈련된 모델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구현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코랄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은 코랄 모드를 설치해 놓고 연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시 키포인트 데이터를 CSV 파일로 즉시 변환하는 코드를 함께 돌렸습니다. 이 CSV 파일에는 각 키포인트당 3개의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열이 총 51개입니다. 데이터를 모은 후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수집한 포즈 데이터를 호라이즌털 플립과 랜덤 트랜슬레이션, 랜덤 줌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지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순간의 포즈가 아니라 연속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10개의 프레임씩을 붙여서 한 열에 510개의 밸류가 있는 CSV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LR 모델에 있는 클래스에는 스탠드, 워킹, 시팅, 시팅 다운, 라잉 다운, 호스틸, 레스팅, 폴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즈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폴 디텍션과 바이올런스 디텍션을 실행하였는데 사람이 쓰러진 이후에 땅에서 30프레임, 즉 약 3초의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빨간색 데인저로 표기하여 관련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올런스 디텍션은 어떤 사람의 동작이 호스틸로 디텍션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공격한 사람과 맞은 사람, 어태커와 빅팀을 각각 누구를 공격했는지,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는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현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킹 문제입니다. 포스넷 자체는 연속된 프레임에서 같은 사람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개 프레임을 가지고 동작을 추정할 때 한 사람을 10프레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10프레임 촬영하는 시기라 처리 속도가 무척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킹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양 어깨 중점을 센터 포인트로 정하여 연속된 프레임에서 센터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사람 길이를 같은 사람으로 레이블링하였습니다. 이런 트래킹 도입을 통해 처리 속도를 정상 범위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 스케일링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셔널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싱을 진행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코라를 통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의 프레임 레이트와 인퍼런싱 모델을 함께 돌릴 때의 프레임 레이트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개의 연속된 프레임을 바탕으로 액션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의 속도가 다르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경우의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 각 프레임당 120ms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양쪽의 프레임 레이트를 맞춰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와 피해자를 디텍션하는 부분입니다. 포스넷이나 LR 모델 모두 한 사람의 동작만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만을 이용하면 그냥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저희는 디터미니스틱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포즈 정보를 바탕으로 바운딩 박스를 구하고 어떤 사람의 액션이 호스틸로 디텍션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손이나 발이 다른 사람의 바운딩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틸과 동시에 그 사람의 손발이 다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이올런스로 디텍션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이 총을 꺼내어 겨누는 동작을 CCTV로 디텍션할 수 있다면 총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희 모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두울 카메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추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외선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어두울 때 폭력이나 낙상도 디텍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폭력만을 감지하지만 사람과 물건을 함께 디텍션할 수 있다면 재산 손괴도 함께 디텍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텍션 모델은 스포츠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선수가 공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떤 선수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본 후속 연구 방향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포스넷보다 좀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스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우선 Z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메라로부터 더 가까이 있는지 더 멀리 있는지를 탐지하기 어려워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특히 거꾸로 누워있을 때 이게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탐지하는데 포스넷이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모델을 쓴다면 솔루션 전체의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희가 포스넷에서 뽑은 포즈 정보를 바탕으로 액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머신러닝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코랄 HTPU의 램 용량이 상당히 적어서 이것보다 큰 모델을 넣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L 모델 말고 CNN 기반의 모델을 쓸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액션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의 몸이 일부 가려져 있을 때 포즈가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